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오늘 마지막 단원 과학과 나의 미래 7번째 단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학과 나의 미래. 과학과 나의 미래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건 뭐 에필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 어떤 과학과 나의 미래래요. 뭐 어떤 거 있는지 보죠. 직업 중요하죠.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네요. 어, 이게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와 관계가 있고 물리학자, 화학자, 생명과학자, 지구과학자 등이 있군요.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기술, 공학, 의학, 농학 이런 응용과학 분야와 관계가 있네요. 의학물리학자, 기계공학자, 영양사, 항공정비사 등이 있습니다. 뭐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은 생명과학자, 지구과학자,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은 기계공학자, 의학물리학자 등이 있네요. 그리고 네,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예, 해당 분야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요.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창의력, 그렇죠. 예,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어,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 뭐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의사소통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과학이나 기술은 혼자서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중요하죠. 문제 인식하고 요걸 해결하려는 능력. 수학 정말 중요합니다. 수리 능력, 수, 통계자료, 도표 등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 중요하죠. 정보통신 활용 능력. 예, 요새는 네, 요것도 중요하죠. 예, 요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볼까? 아이고야. 예, 문제 보도록 하죠. 보기는요, 그 과학과 관련된 직업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 이거 뭐가 있을까요? 화학자, 생명과학자, 물리학자, 지구과학자. 그러니까 기역, 디귿, 미음, 시옷 하면 되겠고요.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그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영양사, 항공정비사, 의학물리학자, 기계공학자, 니은, 리을, 비읍, 이응 되겠습니다. 기초과학과 관련된 직업은 뭐 이거 같은 얘기죠. 기역, 디귿, 미음, 시옷. 응용과학과 관련된 직업은 예,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니은, 니을, 비읍, 이응 넘어갑니다. 그리고 표는요.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 이게 지금 알맞은 역량 쓰래요. 논리적 생각하는 능력이요.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창의력이었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문제 인식하고요.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 능력이 없네요. 수, 통계자료, 도표 등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는 능력이지요. 예. 정보통신 IT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활용 능력.
그냥 쓰는 수준이 아니라 잘 쓰는 수준으로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직업과 과학의 관련성입니다. 과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함께 모여 연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과학 분야가 서로 융합해서 만들어진 직업이나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직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직접 관련된 직업뿐 아니라 기술, 공학, 사회, 예술, 문학 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에서도 과학은 중요합니다. 자, 융합해서 만들어진 직업이요. 과학하고 문화재 보존화, 재활용 관리자, 음악 분수 연출자. 예, 뭐 그렇죠. 문화재 보존은 과학, 미술, 기술이, 그리고 재활용 관리자는 화학, 전기, 환경공학, 건축학이, 음악 분수 연출자, 뭐 과학, 공학, 음악, 건축학. 참 많이 필요하네요. 네. 첨단 과학 기술과 직업의 변화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의 큰 틀이죠. AI, 인공지능하고 로봇이요. 자, 이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오늘날 의료 분야, 교통 및 운송 분야, 제조 산업 분야 등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는 이제 SF,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은 쓰이고 있습니다. 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왔군요. 자,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에 이용이 될 거고요. 무인교통 이미 지금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인 운송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교통 체증은 잘 모르겠는데 좀 나아지긴 하겠죠. 예, 교통사고도 좀 일어나지 않게는 모르겠는데 훨씬 나아질 겁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직업별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다양하게 쓰일 겁니다. 아이고야,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릴 수도 있어요. 복제도 할 수 있고요. 자, 미래 생활과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미래의 거의 모든 직업은 과학 기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보 기술, 정보 수집, 저장, 처리, 검색, 전송과 관련된 기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1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이게 원자 크기 정도 됩니다. 원자 크기보다 원자 크기 정도 돼요. 원자나 분자 크기 정도 돼요. 1나노에서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나 구조를 다루는 기술, 생명공학 기술도, 우주항공 기술도, 문화 기술도, 환경 기술도 다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요, 현대사회의 직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별 연구보다 함께 모여 연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과학 분야가 서로 융합하여 만들어진 직업이나, 그리고 이제 과학 만들어진 직업이나 과학과 다른 분야, 이게 다 공통이구나. 융합하여 만들어진 직업이 늘어날 겁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과학의 관련성입니다. 악기 만드는 사람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파가 만들어져야 소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소리를 분석할 수도 있죠. 세기, 높이, 맵시로. 문화재 보존원은 과학, 미술, 기술 분야 등이 융합된 직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 공학, 사회, 예술, 문학 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에서도 과학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요. 건축가는 과학의 원리와 첨단 기술을 응용하고 사람의 생활 방식을 생각해서 건축물을 설계해야죠. 네, X555.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활용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의료, 교통 및 운송, 제조 산업 분야 등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아니요, 농사 짓는 데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가 아니라
종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교통 및 운송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다. 시행되고 있죠, 이미. 예, 1번에 OXO. 자, 표는요, 미래의 생활과 미래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대표적인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정보 수집, 저장, 처리, 검색, 전송과 관련된 기술을 뭐라고 하나요? 정보 기술. 1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나 구조를 다루는 기술을 나노 기술. 생명과학 지식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해서 활용하는 기술을 생명공학 기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개발하는 거하고 관련된 기술은 뭐 우주항공 기술일까요? 문화 및 예술산업 발전과 관련된 기술은 문화기술. 환경오염 예방이나 훼손된 환경보건 등과 관련된 기술은 네, 환경기술. 여기는 뭔가 이해보다는 예,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학 발달과 미래의 직업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요. 첨단 과학 기술의 융합, 친환경, 삶의 질 향상, 인공지능 등과 관계 깊은 직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기술이 더 다양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인공장기 및 인체조직 개발자, 탈부착 골근격 증강기 연구원, 기억 대리인, 오감인식 기술자, 아바타 개발자, 사물정보 인증원. 와, 네. 직업의 선택입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직업의 모습이 변하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겠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아이고야, 여러분들이 직업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군요. 계속 기술은 발전을 하니까 평생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미래 직업에 대한 설명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가 늘어나겠죠. 네, 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을 테니까. 과학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오면서 수레 제작 장인 뭐 이런 건 없어졌죠. 첨단 과학 기술의 융합, 친환경 삶의 질 향상, 인공지능 등과 관계 깊은 직업도 나타나겠죠. 스마트 디지털 기술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의뢰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찾아 제거하는 기억 대리인이 유망할 것이다. 아니요, 이거 기억 대리인은 기억을 하는 거니까 정보를 찾아 제거하는 사람이 기억 대리인은 아닐 것 같아요.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 대리인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 보관,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데이터 소고원이 있네요. 디지털 장의사, 데이터 소고원. 아까 문제 나온 건 인터넷에 떠도는 의뢰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찾아 제거하는 사람. 네, 데이터 소고원, 디지털 장의사였습니다. 그리고 555X였고요. 2번입니다. 사물 인터넷. 이거 그 IoT라고도 하죠. 인터넷 오브 싱스.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 냉장고와 자동차, 내 시계 이런 것들 사이에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거. 이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사물을 정보로 판단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기준을 정해서 인증하는 직업이 뭐였나요? 아까 그 사물 정보 인증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직업도 있대요. 넘어갑니다. 실력 탄탄 핵심 문제.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물리학자는 기초과학과 관계가 있는 직업이고요. 생명과학자는 생명과학도 기초과학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기초과학이라 그래요. 1번에 2번. 2번입니다. 응용과학과 관계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래요. 기초과학을 제거하면
기계공학자, 의학, 물리학자.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항공정비사는 항공기 수리하고 점검하겠죠. 화학공학 연구원은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연구하겠죠. 생명과학자는 지구 내부에서 이건 이제 지구과학자 아닐까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옳지 않은 거 3번에 3번.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과학 관련 직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천체를 관측한대요. 지구과학자죠. 천문학연구원. 천문학연구원. 예, 지구과학이 없네요. 일기예보는 예, 천체니까 천문학연구원. 5번. 그리고 5번입니다.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특징,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과학 지식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했죠. 뭐 수리 능력도 필요했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는 점차 늘어나겠죠. 전체 직업 말고 과학에 관련된 직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5번에 4번, 6번. 다음은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능력, 창의력일까요? 새로운 것, 창의력. 그리고 7번. 현대사회의 직업과 과학의 관련성, 옳지 않은 것 찾겠습니다. 범인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겠죠. 운동선수는 사용하는 기구와 몸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거고요. 기술, 공학, 사회, 예술 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에서도 과학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과학 등 여러 분야와 융합하고요. 검사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결함을 찾는 비파괴 검사원은 뭐든지 과학기술은 과학 지식은 필요하겠죠. 옳지 않은 거 5번. 8번입니다. 다음은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재 보존원, 재활용 관리자, 음악 분수 연출자, 옳지 않은 거. 문화재 보존원, 과학, 미술, 기술 융합된 직업이고요. 문화재 보존원, 물질의 특성과 같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복원 방법 찾아야 되고요. 재활용 관리자는 과학 분야의 직업, 과학 분야의 직업은 맞고요. 다른 분야와 융합된 과학 분야의 직업이겠죠. 예, 옳지 않은 거 8번에 3번이고요. 9번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활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농약이나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장착된 무인 비행기가 드론이라고 하죠. 택배를 배달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교통 및 운송 서비스 가능합니다. 5번. 9번에 5번. 10번입니다. 다음은요. 미래 생활과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첨단 과학 기술 중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억분의 1m인 나노미터 단위에서 물질이나 구조를 다루는 기술. 이 기술은 모든 첨단 기술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급화 이런 기술을 나노기술이라고 합니다. 3번. 미래의 직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직업은 적어질 거고요. 기계가 대체를 하겠지요. 옳지 않은 거 1번 이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입니다. 오감인식 기술자, 사물정보 인증원, 기억대리인. 옳은 것 찾죠. 사물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사물정보 인증원 나타날 것이고요.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정리, 보관, 제공하는 기억대리인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감인식 기술자는 인간을 대체하는 아바타, 아니면 이건 아바타 기술자죠. 예, 기억, 니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 경향과 유망 직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보죠. 바이오 기술, 신개념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될 거고요. 다문화에 따른 국제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 간 인재 채용을 대신하는 직업이 유망하겠죠. 네.
스마트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는 아바타 개발자, 데이터 소고원 이런 직업도 뭐 가능하죠. 예, 13번에 5번이고요. 14번 과학과 관련된 직업은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 물리학자, 화학자, 생명과학자, 지구과학자. 그리고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뭐 할까요? 의학물리학자, 기계공학자, 뭐 이런 거. 가나에 해당하는 직업과 기초과학, 응용과학의 관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이미 가나에 해당하는 직업 썼고, 요런 직업들이 기초과학, 응용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화학자, 물리학자들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은 기초과학과, 그리고 그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들, 기계공학자 같은 사람들은 응용과학과 관계가 있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된 직업을 한 가지 이상 쓰시고, 아까 음악 분수 연출자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융합된 분야, 음악, 건축, 또 뭐가 있을까요? 미술, 물리,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미래의 생활과 직업에 변화를 가져올 첨단 과학 기술 뭐 있었나요? 우주항공 기술, 나노 기술, 정보 기술, 생명공학 기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을 모두 마무리했네요. 자,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